대한민국 3대 취미 시리즈 중에 또 책 한번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가 오상진이 책 얘기하는데 깊이가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 콘텐츠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셨는데 그런 의견들이 근데 그때 그렇게 됐던 이유가 취미, 독서 이 두 가지만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겉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주제를 좀 정해봤죠.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 장르 소설 중에 하나인 추리 소설을 저는 골라봤습니다. 독서가 좀 힘들고 독서가 좀 어렵다 하는 분들에게는 추리 소설을 시작으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려면 참 좋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한 장르로서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너무 재밌는 책들도 많이 매니아가 있고요.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영화화된 책들도 엄청 많고. 추리 소설은 일단 몰입감 하나는 쩝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독서 전문가 오상진 씨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독서 전문가 오상진입니다. 추리 소설이란 무엇인가요? 추리 소설은 정해진 어떤 그게 있어요. 그 원칙이 많거든. 추리 소설이란 무엇인가? 추리 소설의 10대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다양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이 등장 인물과 독자가 함께 해나가는 그런 소설. 어렸을 때 가장 먼저 봤던 추리 소설은 뭐? 저는 아서 코난 도일, 셜록 홈즈 홈즈. 시리즈. 네. 그걸 제일 먼저 봤어요. 그거 그 얇은 책으로 된 거 50권짜리 그거 보신 거죠? 그 전집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빨간 책. 네네. 그 판다 그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시리즈를 제일 먼저 봤죠. 그리고 왜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셜록 홈즈는 이제 컴버배치가 하면서 더 요즘에 유명해졌잖아요. Look at the jumper he's wearing, hardly worn. Clearly he's uncomfortable in it. Maybe it's because of the material more like. 로다주가 했던 셜록 홈즈 영화도 있죠. 그쵸, 이제 네. 주드로우가 나왔던. 네. I expect that my schedule will be quite tight because of these activities here. I've never been late in my life. 저한테 이제 셜록 홈즈는 제 인생에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게 저희 애기 이름 태명이 셜록이었기 때문에 그건 왜 그랬나요? 베이커 스트리트에서 입덧이 시작됐어요. 네. 막 갑자기 통하고 막 그러더라고. 나 여행하는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베이커 거기가 셜록 홈즈 살던 그런 곳 아닙니까? 뭐 태명은 셜록이로 하자. 네. 재밌네요.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되게 셜록 홈즈가 저한테는 되게 인생의 중요한 캐릭터기도 해서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고전 추리 소설 작가는 아가사 크리스티 어떻게 하셨어요? 3대장 아닙니까? 3대장 3대장으로 세 번째 누구예요? 엘러리 퀸. 제 추억 속에 에거사 크리스티는 그때 저는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에거사 크리스티가 네. 소설의 완성도는 훨씬 높죠.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이 소설을 내가 이해하고 약간 어른이 된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렇지. 약간 충격이 있는 게 셜록 홈즈는 그 캐릭터성에 기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해결되지만 이거는 우리 같으면 해결 못해. 그리고 이게 약간 공감도보다는 와 셜록 홈즈는 진짜 위대하다 이러고 끝나는데 에거사 크리스티는 막 여기에 원한도 있고 우리가 정말 어른들의 세계, 좀 더 어른들의 세계. 옆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의 감정이 좀 진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뒤통수 빵 때리잖아요. 그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러리 킹 같은 경우는 이제 비극 시리즈가 있어요. 포아로 탐정이 나오잖아요. 그 약간 인간적인 아저씨. 그리고 할머니 한 분 계신데? 네, 그다음에 이제 미스 마플. 네, 그렇게 등장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미세스 마플.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성 고정관념이 이제 용어가 다 미스 구분하지 말자. 그래서 미스로 가자. 그래서 이제 미스 마플로 이제 정돈이 됐는데 그런 게 이제 등장을 하고 엘러리 킹에는 드루리 레인이라는 탐정이 나옵니다. 그것도 명탐정이죠. 나오는데 비극 시리즈가 있어요. X의 비극, Y의 비극, Z의 비극. 그다음에 이제 드루리 레인의 마지막 사건 이렇게 해서 시리즈가 마무리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Y의 비극이라는 게 어쨌든 3대 추리 소설에 꼭 들어갑니다. 명작 중에 명작이에요. 이거는 꼭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보면 약간 우스울 수도 있는, 지금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가족,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그것들, 그리고 가족 외에 명탐정이 들어와서 이 가족들의 이상천외한 그 관계를 겪으면서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이 플롯을 거의 완성한 게 엘러리 킹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문용으로는 꼭 보시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한국에서 드라마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렸을 때 봤던 추리소설로 양들의 침묵. 아, 그렇죠. 이거 추리소설 맞죠?
이것도 추리 소설이라고 볼 수는 있죠. 하니발 렉터를 잡는 과정이니까. 아니죠. 하니발 렉터 잡혀 있지. 잡혀 있죠. 하니발 렉터가 잡혀 있고 조디 포스터를 통해서 둘이 긴장 관계가 있는데 얘가 문제를 자꾸 해결하게 해주잖아. 그 비를 잡기 위해서 하니발을 이용하는 거죠. 맞아. 그 하니발이 계속 힌트를 줘서 빌은 잡는데 그 과정 속에 하니발이 탈옥을 하죠. 맞아. 앤서니 호핀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이제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영화화돼서 또 조디 포스터 주연의 영화가 됐었죠. 재밌었어 진짜. 네. 양다리 춘봉 진짜 재밌었어. became of your lamb, Glory? I killed him. 그러고 보니까 스티븐 킹 소설이 되게 재밌어. 스티킹도 신인 것 같아. 어떻게 많이 쓰는데 그렇게 잘 쓰지? 그러니까 그분도 진짜 근데 유명한 추리 소설 작가분들의 공통점이 응. 다작이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추리 소설까지는 좀 그렇지만 되게 귀여운 소설인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그렇죠. 네.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심한 도둑들이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네. 그런 내용인데 꽤 재밌어요, 그것도. 그리고 또 히가시노 게이고의 최근 작품 중에 연애의 행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이 책 되게 재밌게 봤고 좋아하는 책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제목처럼 연애 소설이에요. 네.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네. 연애 소설이에요. 근데 연애 소설을 추리 소설의 작법으로 썼습니다. 아예 이게 연애 소설인 거 얘기 안 하고 봐도 추리 소설로 봐도 재밌는. 잠깐 히가시노 게이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비슷한 예로 이제 우리 만화 영화의 김전일 있잖아요. 네. 김전일이 항상 극 중에 하는 대사가 뭐냐면 내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근데 그 할아버지로 나온 그 소설이 있습니다, 원작. 그게 이제 요코미조 세이시라는 작가의 소설인데 실제로 그 김전일의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그 소설 시리즈가 있어요. 저는 그걸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럼 그거는 상관없이 김전이 베낀 거예요? 아니 베낀 게 아니고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약간 애매하게 정리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워낙 인기를 얻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유족들이 가만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일본 대표 그 애니메이션 이 만화 시리즈 중에 코난과 김전일. 코난과 김전일 있잖아요. 그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빌려서 봤거든요. 이 뭐라 그러지 만화방? 거기서 빌려갖고 오기만 하면 어떤 놈이 꼭 사인펜으로 얘가 범인. 그러면 한국 추리 소설은 어떤 거 재밌게 보셨어요? 한국 추리 소설 중에 제가 재밌게 본 게 있나? 나는 생각해봤는데 없더라고. 저는 살인자의 기억법.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영화는 네, 오픈 다 하고 시작했잖아. 네. 근데 소설을 보면 마지막에 오픈이잖아. 소설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치매 환자의 메모가 계속 적혀 있습니다. 뭐 오늘은 뭐 했다.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그 김영하 작가님이 그런 식의 이제 그 구조를 갖고 오신 거죠. 그래서 진짜 뭐 5줄 뭐 오늘은 뭐 딸이 왔는데 뭐 저게 내 딸인지 손녀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그걸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충격적인 결말이 결말이 나오죠.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추리 소설이 아닐까? 그렇게 보니까 뭐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계속해서 이제 찾아나가는 과정이니까. 약간 이제 반대로 구조 거꾸로 놓았던 것 뿐인 거지. 그렇게 보면은 7년의 밤 이것도 어느 정도 네. 추리 소설의 어떤 궤적을 따라가고 있네.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소설이었고 영화가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너무 좋은 그 배우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그것도 그래요. 윤태호 작가님의 이끼. 그러네요. 네. 그것도 그 공간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그거는 이제 소설은 아니고 웹툰이죠, 웹툰. 네. 그 마을 사람들은 과연 뭘 했을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단행본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끼도 추리 소설이네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추리 소설의 뭐 역사, 뭐 내용, 뭐 대표작들을 훑어봤는데 사실은 추리 소설 소멸론이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왜요? 그 분들의 주장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할 만큼 했다. 네, 나올 게 이게 없다. 살인 방법, 네. 증거 인멸 방법, 도피 방법 등이 다 누가 정리를 했대. 이거를 이제 논문 같은 걸 정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돌고 돈다. 근데 그게 다 해봐야 아무리 여유롭게 방법을 추가해줘 봐야 400가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수만 권의 추리 소설들이 400가지 정도의 트릭을 서로 이렇게 돌려막기를 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 주장은 너무 무리가 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이걸 읽었을 때 왜 그러냐면 나도 좀 그랬던 게 있었던 게 최근에 나오는 추리 소설, 뭐 최근에 나오는 추리 영화, 최근에 아니 뭐 꼭 추리 소설, 추리 영화는 아니어도 소설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 트릭들이 저거 옛날에 내가 에가사 크리스티에서 본 건데, 저거 옛날에 내가 셜록에서 본 건데 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좀 기발함과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솔직히 있던 거죠. 근데 우리들은 다 그걸 알면서도 즐겨요. 저는 꼭 굳이 그렇게 새로워야만 되느냐, 이거는 정말 기발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과연 그런 건가? 이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 갈등과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의 분노가 어떻게든 이런 사건을 일으켰고 어떻게 그 탐정은 그걸 찾아가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발해서 이 사람이 못 잡혀야지, 이거 못 잡힌 만한 도둑이나 살인자를 잡아야 추리소설이냐, 뭐 이렇게만 하면 뭐 이런 주제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구성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나온 추리 소설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있으면 또 저희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사람들의 취미 찾기는 계속된다. 오지는 취미. 안녕하세요.